그러므로 나는 예를 들면 슈타이너가 하는 방법을 예를 든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예를 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천부경을 통해서 명상하는 법을 예를 들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끝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강력하더라. 그게 가장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더라. 이것은 부작용이 크게 없어요, 여러분. 부작용이 크게 없다. 자, 슈타이너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장미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말한다. 장미의 붉은 꽃잎 안에서 초록색 수액이 붉게 변화하고 있다. 장미의 붉은 꽃은 초록잎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정열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성장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장미의 빨강은 정화된 충동과 정열을 표현하는 피를 상징한다. 저차의 부분을 제거한 순수한 충동과 정열은 붉은 장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사고 내용을 우성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살아나게 하려고 시도한다. 성장하는 식물의 순수함, 정열의 괴롭힘을 받지 않는 그 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순수한 행복감을 갖고 충동과 욕망을 갖는 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고차적 완전성을 희생하는 일이 된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느낀 행복감을 심각한 감정으로 바꾼다. 그렇지만 장미의 빨간 수액과 같은 붉은 피가 내적인 순수한 체험을 짊어진 운반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두할 때 해방감을 동반한 행복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슈타이너가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자, 보세요. 장매상을 만들고 그것의 안에 숨겨져 있는 내적인 본성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피를 상징하면서 붉은 잎을 보면서 초록 잎사귀에서 흐르는 수액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나와 대비시켜 가면서 이치를 캐내려고 하는 작업인 거죠. 준비 작업인 거죠. 이치를 캐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도 많은 이치들이 있죠. 자, 해방감을 동반한 행복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이게. 예, 이제 슈타이너가 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근데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장미의 상을 만든다? 이제 뭐 십자가도 얘기해요. 십자가와 장미? 십자가와 장미,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천부경. 같은 명상을 이왕 할 거고 같은 침잠에 들 거고 같이 몰입할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같은 공부를 할 거면 십자가, 장미, 천부경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강력하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서 슈타이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다 쓸데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슈타이너가 하는 방법이죠. 이런 일정한 방법대로 고찰이 확 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명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장미의 상을 만들고 뭐 십자가가 무슨 색깔은 검어야 되고 막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몰라 하는 수준하고 비슷해져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알고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편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슈타이너가 주의해라.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상을 만드실 거면. 음. 저는 차라리 이런 상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치를 보면 되는 거죠. 천부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천부경을 통해서 무의 세상을 만나는 일이에요. 천부경을 통해서 실은 지금 이런 작업 다 필요 없어요. 천부경만 그냥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 믿어서 그렇지. 그냥 열린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아 내가 연계의 시민이구나. 이치가 그렇게 풀렸구나. 일시 무시 아 일이 그렇게 풀렸구나. 그래서 사물들이 펼쳐지면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지금 이 강력하고 자명한 이치 하나만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그냥 연계 시민이에요.
거기서 자꾸 팔려고 그러니까 아, 뭔가 비밀이 있겠지? 아, 나 지식은 모자라니까 아, 뭔가 있겠지?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점점 멀어지죠. 점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냥 내가 영계 시민이구나. 하나가 시작해서 물질이 풀어져서 내가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구나. 아, 이게 토성기부터 지구의 나까지의 일이구나. 지금 이렇게 사고하는 게 뭐예요? 토성기의 대천사들이 하고 있는 사고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카시아 연대기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대천사고, 소천사고, 중천사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성기의 인간이다. 토성기의 인간이다 그랬을 때 진화가 덜 됐다고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나 영계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그쪽이 더 완성형이에요. 그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죠. 물질이 아니니까. 다 펼쳐지고. 그게 신선 세상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를 가고 싶냔 말이에요. 내가 물질 세상에서 이치와 하나가 되어서 진짜 인중천지일, 양악명 인중천지일 하지 않는 이상 여기로 가면 그냥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보세요. 좀비지. 음. 벗어나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다 좀비가 된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런 방법들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쓸 거면 그런 주의사항들은 알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앞서 기억상에 관련해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 상징상을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어떠한 상징상, 일정한 상징상을 만드는 이치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이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상을, 이치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그냥 외시면 되는 거예요. 외시면. 우주여행을 계속 반복해서 떠나시면 되는 거죠. 이 상에 깊이 침잠할 때 그냥 천부경에 집중을 해서 외워서 우주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침잠이에요, 여러분. 장미를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볼펜을 들고 몰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수에는 뭐가 있다?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작용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계속하다 보면. 상그 자체가 혼을 눈뜨게 하는 힘을 나타낸다. 염화미소를 만나는 순간은 혼을 눈뜨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을 만나기 때문에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의 영 그 자체를 만나기 때문에. 침잠하는 동안 다른 이미지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뉘앙스는 맞죠.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여 있는 것들은, 이 잡스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부경을 외는데 밖에서 경적 소리가, 자동차 소리가 빵빵 하고 나요. 그럼 그거 깨지잖아요. 실은. 내가 막 천부경을 외고 있고 일시무시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가 막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가서 아이 돌봐야죠. 돌봐야지. 예를 들면. 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침잠을 방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디 산속에 처박혀서 여러분들이 20년 있어서 될 거 아니란 소리예요, 그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음.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상생활 누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극명하게 깊게 천부경을 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러 갔다 오고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천부경은 그냥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상에 깊이 침잠할 때 상 그 자체가 혼을 눈뜨게 하는 힘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 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침잠하는 동안 다른 이미지를 완전히 마음속에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극명한 물질력들은 차지시키긴 해야죠. 가능한 한 생생하게 지금 특징 지은 상징상만이 마음속에 떠다니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외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작업하고 있을 때도요. 천부경을 외워서 그 여행을 떠나면 작업은 작업대로 하고 있지만 그 여행은 여행대로 떠날 수가 있어요. 어. 그 상징상이라고 하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실은. 좀 더 나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예전에 운전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천부경을 하다 보면 길가에 서 있는 차들의 흐름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천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냥 하는 방법.
강변북로를 따라가다 보면 다리를 하나 두 개 지나가면서 물빛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햇볕에 그 물빛들이 찰랑찰랑 빛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천부경 일시무시를 하는 거죠. 운전하고 내가 핸들을 돌리면서 앞에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앞에 차 번호판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징상 자체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경적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내가 거기 가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상이 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명상이 조금 되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운 좋게 영계 시민인 어떤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이 많이 닿아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한 게 어느 정도 자명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정해진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지. 아우 나는 안 돼,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돼요. 그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없잖아요. 열린 사고 아니잖아요. 균형 잡힌 감각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통칭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에이,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뻔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100%죠. 안 돼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제 말을 믿으란 소리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냥 이치를 믿으시면 돼요. 그 이치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도 앞으로 많이 쓰겠지만 제 말이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무심해서. 1의 자리에서. 왜? 1이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이나 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자명하게 믿고서 그냥 정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이 상징상만을 명상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선 앞서 말한 식물과 인간에 대한 사고 내용을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슈타이너 같은 경우는 장미 뭐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고 식물과 인간에 대한 사고 내용 관계에 대해서 명상하는 방법을 예를 들었죠. 그리고 이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상징상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침잠하기 전에 앞서 말한 사고 내용을 그것과 관련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관련 짓는 것, 관련 짓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자신의 혼 안에 이러한 관련성을 부여하지 않고 상징상만을 마음속에 떠올리려고 하면 상징은 전 단계를 준비를 통해서 밝게 빛나게 하는 힘을 얻었을 때보다도 차가운 채로 머물러 그 유효성을 훨씬 더 잃어버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통찰을 이어서 해라. 고찰에 고찰을 거듭해라.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집중을 할 때 그 사실을 안고 계속 들어가라. 물음에 물음을 거듭해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관련성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상징상만을 가리고 그것을 심지어 딱 하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채로 머물러서 그 유효성을 훨씬 더 잃어버린다. 모르는 바보 천치가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 소리.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슈타이너가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 부분. 그렇지만 상징상에 침잠하고 있는 동안은 준비에 이용된 사고 내용 모두를 불러들이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중요하죠. 이 잡념들이 가득 쌓여있는 모두에 대한 정보를 다 끌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점점 걸러내면서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천부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웠다가 어느 한 군데 한 구절에 제가 집중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일시무시 일정무정까지 쭉 외우다 보면 어느 한 구절에 탁 하고 걸려요.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일시무시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이 이런 방법으로도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게. 천부경을 고찰하다 보면 일적십거에 대삼합육생에 만왕만래에 본심본태양에 일종무정에 각각의 구절과 글자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명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침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범위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범위라고 하는 것. 천부경의 81자는 우주 변화의 원리의 가장 정수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한 글자 한 글자마다가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 하나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정수에 있는 이치들을 침잠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하냔 말이에요. 너무 반가운 선물이죠, 이건. 역사 이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포인트 잘 알고 계시고. 준비에 이용된 사고 작업의 결과로서 발생한 바로 그 감정만이 공진하고 있어야 한다. 공진이라는 단어가 반가워서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침잠에 들고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지만 이거를 확대시켜서 설명하자면 준비에 이용된 사고 작업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바로 그 깨달음으로 그 감각으로 그 사고로 영적 깨달음의 혼과 영과 몸체가 다시 된 영아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진해야 된다. 이 깨달음의 메커니즘은 명상에 들 때뿐만이 아니라 슈타이너식으로 설명하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몸쪽에서 혼쪽으로 영적으로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이 과정이 맞다고 하면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영화로서 무심에 닿아서 다시 똥막대기로 떨어져서 내가 되어서 펼쳐야 한 과정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시키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하여 공유, 공명, 공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깨달음의 상태를 확장시켜보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뒤에서 돈만 받아가면서 십이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뒤에서 돈 받아가면서 천부경을 얘기하고 어떻게 뒤에서 돈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이치를 아는데 절대 그것들 방법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 공진이란 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진이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성기를 지나건 금성기를 가건 수성기를 가건 발칸성기를 가건 슈타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만 년 후의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진.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스타링크 시스템이 아니라 무링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1만 년 후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진이. 실제로 공진이. 공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상징상이란 감정 체험을 동반하는 도상을 말한다. 상징상이란 이런 도상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혼이 이 체험에 머무를 때 효과가 나타난다. 방해가 되는 다른 표상 내용을 뒤로 섞어 넣지 않고 이 체험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과정 전체가 유해한 작용을 하게 한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것에 상을 만들어냈으면 잡다한 물리적인 것들을 다 걸러내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일시무시 쪽으로 쭉 하고 끌려오는 것, 이런 과정. 그렇지만 본래의 침전 시간 이외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앞서 말한 사고 내용과 그것을 동반하는 감정을 통해서 상을 만드는 준비 작업을 되풀이해서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죠. 감정이 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반복을 인내를 가지고 되풀이하면 할수록 상은 혼에게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냥 외면 돼요, 외면. 게다가 조금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받쳐준다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천부경 세상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되풀이하면 할수록 그것이 침잠 속도가 빨라지고 더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감정, 침잠된 감정이 퇴색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운전을 하면서도 모든 세상을 이치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천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이거죠. 물리적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의 침잠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냥 바로 침잠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명상에도 많은 단계가 있고 일단 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상을 잘 본래 본질을 보는 것, 예를 들면 과정이 뻔하겠죠. 그 본질조차 버리고 이치를 보는 것, 그리고 이치를 바라보는 나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만나는 것, 그 하나.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태가 되어서 다시 물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태가 되어서 다시 이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태가 되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몸적으로 내려와서 내가 이치가 돼야 된다.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단계를 나눠 갖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요 상태까지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만 탁 고쳐 먹으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침잠의 깊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그 그냥 유치한 스토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깊은 침잠에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길 가다가 그러니까 낙엽을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죠. 그런 상태. 그냥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이치인 상태. 이것 너무 어렵게만 멀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사고만 있고 여러분들이 천부경만 하면 그냥 일시무시 그냥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자, 믿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방법. 이거 믿으셔도 돼요. 자, 앞서 언급한 상징상은 외적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물과 존재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혼적인 능력을 각성시키는 힘이 발휘된다. 물론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비난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덧붙여요. 슈타이너가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자연계에서 찾아낼 수 없는 상징상이기는 하나 세부적인 하나하나 자연에서 채택하고 있다. 검은색, 장미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러는 거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비난에 의해서 마음이 방해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하면서 천부경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냥 글자 아니에요? 그 정도야 뭐 그냥 이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천부경 위에 또 뭐가 있겠지?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자기 공부가 최고라 그거죠. 예를 들면 그런 느낌으로 에이 그거 그냥 상징상 만드는 거 검은색 장미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것도 자연에서 나오는 이치적인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라 그거죠. 고차의 혼적인 능력을 각성시키는 힘은 감각적으로 지각된 것을 재현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닌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조합하는 방식에 의해서 불려 나온다. 그리고 이 조합은 감각 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의 자체가 자리가 여기잖아요. 자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보고 나의 어떤 그 허점을 찾아내려고 해도요. 그것은 물리 세상 우주 섭리 안 이렇게 제가 자꾸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높이 쳐줘봤자 우주 섭리 안에서의 시선과 안에서의 지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기도 안 찬다.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정하시는 분. 그분들 굉장히 자명하고 양심적이다. 그런 분들한테 양심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롭다 그래서 그게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가 평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환경이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주 섭리 정도만 알아도 이게 깨진 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의 양심을 얘기하고 자명을 얘기한다? 말도 안 되죠 그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서 바라볼 때 양심 자명이 나와야 되죠. 어떤 사람이 오히려 양심 자명한 거예요. 이 사실들을 몰랐다. 나는 반편을 잘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우주 섭리 안에서의 지식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배울 게 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 배움을 인정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양심적이에요. 그분들은 자명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야. 아는 만큼의 자명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야 돼요. 동무 여러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 찾아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네 우주섭리 알았다고 해서 떠드는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끝까지 설득하겠지만요. 중요한 분들은 이렇게 자명한 분들. 자기의 한계를 딱 인지하고 그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다. 제 강의 지금 만약에 2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배움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저 배울 거 훨씬 많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쯧쯧쯧. 한 20년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20년 내내 지구 세상의 섭리 이치를 좀 더 알아서 경전도 더 보고 한자도 더 알고 한글도 많이 아는 지식을 좀 더 쌓아라라고 밖에 저한테는 안 들려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그런 지식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이런 지식이 아니다. 지금 충분하다. 그러니까 버려도 된다. 여러분이 도대체 공부 왜 하냔 말이에요. 지식 쌓으려고 다 버리고 진짜 연계의 시민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자유. 지식이 이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우주 섭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또 곡해해서 따지면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거울, 회광 반조하셔야 돼요. 저를 보면서 반조. 자기가 아직도 모자라다는 반증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은 연계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에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지식대로 쌓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뚫고 나와라 그 소리예요. 뚫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았던 이 지식에 어떻게 된다?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 지식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도덕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편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편이죠. 이때 말하는 평화, 이때 말하는 진리, 이때 말하는 환경, 이게 진짜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지금. 거의 없죠. 거의. 거의 유일한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편 정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허경영 선생이 한 번뿐이에요. 딱 지금. 대한민국에.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아닌데. 저 뒤에 보니까 예전에 제가 배웠던 어떤 스승님 이 정도는 깨쳐 계신데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자명하시던데요. 그 스승님 계시던데요. 그 스승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다. 그래서 제가 허경영 선생님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용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30년에서 40년 동안 이치를 가르쳤던 그 강의의 시간. 제가 허경영 선생님을 믿는 거는 딱 요거 두 개예요. 용기와 그 정열적인 시간들. 이거 여러분들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치 강의를 30년, 40년 할 수 있다?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거의. 이건. 허경영 선생님의 단점도 물론 있죠. 단점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저는 버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치는 꼭 챙겨가셔라. 허경영 선생님도 이 이치는 똑같아요. 인간 허경영은 버리든 무시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버려버려. 영 마음에 안 내키면. 하지만 허경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치는 챙기시란 말이에요. 강력한 이치는 챙기란 말이에요. 제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서로 마음 공부하고 있으면서 무시해. 여러분들 위치가 딱 들통이 나죠. 허경영 선생님을 무시하려면 허경영 선생님 강의 한 100편 보고 그것을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을 때 무시하세요. 뭐 틀린 말 한 게 있나? 보이시면. 명패를 파네, 자기가 신이네, 뭐 무슨 몸을 만져가지고 병을 고치네, 그러한 유치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진짜를 보란 말이죠. 진짜. 진짜. 제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허경영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힘이에요? 그냥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허경영 선생님을 자주 언급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차차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영계의 시민으로서 동무로서 거의 지금 유일하게 정점에 계신 분이 지금 거의 이 한 분이에요. 나머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내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서서히 드러나긴 할 거예요. 앞으로 서서히 드러나긴 할 건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물리 세상에서 인간 허경영을 본 거예요. 물리 세상에서 인간 허경영을 보면요. 욕할 거 많죠. 저도 욕할 거 많죠. 하지만 허경영 선생님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편을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허경영 선생님이 이치적 강의, 진리 강의를 했던 그런 것들의 힘을 알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제발 배워라. 슈타이너가 소중한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주 섭리 정도 있잖아요. 우주 섭리를 배우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선생님이 허경영 선생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허경영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아래에 있으니까 저기서 막 신장사하고 있어. 자기가 신인이래. 유치해 죽겠네. 유치 뽕 에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배움이 된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있을 때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이 사람 못 볼 때 그건 딱 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위치에서 허경영 선생님을 보면 이 위치를 알아요. 어딘지. 무에 닿아 있진 않지만 적어도 무주 시민급은 된단 말이에요. 무주 시민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의 슈타이너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거의 슈타이너급이에요. 실제로 허경영 선생님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반가운 사람이니까 그래요. 반가운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음. 자, 제가 특히나 본명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는 특정한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에요? 천부경을 입 밖에 낸 사람들이에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입 밖에 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강의한 사람들. 모자라건 충족됐건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여러 방법으로 강의하셨던 분들을 제가 보통 입에 올려요. 천부경을 말한 사람들을 입에 올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천부경을 지금 입에 못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아쉽지만 아직 와야 돼요. 와야 돼. 와서 천부경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 천부경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 보세요. 점점 늘어나잖아요. 연령도 다양해지고. 근데 그 사람들 천부경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자, 어쨌든 기존의 천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력한 스승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뉘앙스라든가 천부경을 보는 위치라든가 천부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다 배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는 우리 카페에다가 다 보라고 제발 다 보라고 옆에다 올려놨잖아. 한 명의 선생님 것도 빼놓지 말고 제발 다 봐라. 적어도 천부경을 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천부경을 얘기하나, 우주적 이치만을 얘기하나, 영성감만 가지고 얘기하나, 자명하게 창조적인 설명을 좀 덧붙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알리려고 그 애쓰는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천부경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알리려고 온몸을 바치고 있는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천부경을 만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힌트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란 말이죠. 이런 것들. 그 선생님들이 천부경을 입 밖에 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줄을 내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진짜 어느 정도 진짜 깨닫고 천부경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천부경도 근데 또 크게는 두 개죠. 진짜 본인을 이제 우리 강의 유튜브에 올릴 정도로 천부경을 드러내신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죠. 그거는 일단 조금 분리가 되긴 하지만 천부경을 입 밖에 낸다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또 말씀드리지만 천부경 강의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어떤 사단이 벌어질 줄 알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천부경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입 밖에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해? 위치가 천부경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분들은 얘기 못하죠. 그 무게감을 어떻게 견디려고 얘기를 해. 천부경을 씹어 삼키고 우리는 어떤 상태?
무의 세상까지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부경이 너무 가볍죠.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냥 입 밖에 툭툭 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시되 이게 굉장히 무거운 강의들이 있어요. 어떤 뜻으로 무거운 강의? 우주 섭리의 이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이 엄두가 안 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천부경이 여태까지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강력한 천부경의 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생님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지식에 빠져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그거를 한 거예요. 진리 강의를 하면서 이 지식의 늪에 빠져 있지 마라.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려라. 천부경 다시 보시라. 제가 이런 강의를 처음에 한 거예요. 1, 2, 3강에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명상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간에 침잠을 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좋은 도구는 천부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파트 1까지 했죠. 파트 1까지 했는데 초반에 들어가는 말이라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게 많아서 아마 빨간 글씨가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이 파트 2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쭉 나가는데 중요한 것만 조금 말하면서 조금 더 건너뛰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도 지금 이 1장을 하면서 대부분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2장부터는 중요한 것만 보면서 쉽게 건너뛰는 방법으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